우리가 이제 1절에서는 라이브러리 파일, 자 파일을 어떻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 파일을 어떻게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 2절에서는 이제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모듈도 라이브러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파일 이름도 자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왜 라이브러리 대신에 모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라이브러리보다는 이 모듈이 좀 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9부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바 8까지는 모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바 9부터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라이브러리 자 파일하고 모듈하고 차이점이 뭔데? 모듈은 패키지 관리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다. 패키지 관리 기능,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라이브러리 자 파일은,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mylib.ja라고 하는 이 파일은 요 안에 요와 같이 패키지와 바이트 코드 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A는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B는 여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B를 사용할 수 없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해됩니까? 일반 라이브러리는 요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듈은 어떤 패키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패키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막을까요? 막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A 모듈하고 B 모듈이 있죠. 그래서 A 모듈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데 자, 이 세 개를 전부 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두 개만 패키지 1과 패키지 2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 3은 언닉을 시켜버립니다. 있기는 있지만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B 모듈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지만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를 사용 못하도록 언닉을 시켜버린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패키지 상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사실 외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패키지 1과 2 내부에서만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의 접근 제한자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접근 제한자에서 프라이빗이 뭡니까? 자,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클래스 안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였죠. 그죠? 왜 프라이빗을 붙입니까? 외부에서 접근해서 함부로 뭐야?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안쪽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보안을 강화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듈은 이와 같이 어떤 패키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패키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의존 관계 설정도 가능하다. 자, 세 개의 모듈이 있는데 A는 B를 사용하고 B는 C를 사용하고 이렇게 의존 관계를 설정을 해서 필요한 모듈이 뭔지를 기술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A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내가 프로젝트에서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A가 단독으로 만들어진 거냐?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B하고 C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B와 C가 A 모듈에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B하고 C를 알려주지 않고
A 사용하면은 이런 기능 나옵니다. 라고만 알려주게 되면 A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A만 필요한 줄 알고 A를 빌드 패스에 추가를 해놔놓고 실행을 또 해보니까 엉뚱하게 B하고 C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모듈 A만 사용하면 이런 기능 나온다고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엉뚱한 클래스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파일은 그 라이브러리가 단독으로 실행이 되면 상관없는데 실행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듈은 자, 모듈 A 내부에서 내가 실행이 잘 되려면 모듈 B와 C가 있어야 해라고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듈 A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B와 C를 갖다가 빌드 패스에 걸어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듈 기술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모듈을 설명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A라는 모듈을 설명하는 파일 이런 뜻이에요. 또 B 모듈을 설명하는 파일. 그래서 모듈을 만들 때는 모듈 기술자라고 하는 파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자, 모듈 A 안에 얘가 들어가 있다면 이 안에는 내가 올바르게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모듈 B와 모듈 C가 있어야 돼라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만 딱 보면 모듈 A가 의존하는 다른 모듈이 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듈 간의 의존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모듈도 라이브러리이므로 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파일 형태는 라이브러리하고 모듈하고는 같습니다. 그럼 이게 모듈인지 이게 라이브러리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판단 기준은 바로 자파일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모듈 기술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뭐다? 모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듈을 여러분이 만든 소스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 소스 형태로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듈을 여러분이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조합을 해서 여러분이 최종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고 압니까? 자, 레고에 여러분이 블록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든다 또는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블록을 막 결합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듈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듈을 이렇게 결합해서 내가 완성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코드도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은 기능별로 모듈화해서 개발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꼭 오픈 소스를 이렇게 모듈 형태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오픈 소스를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자. 좀 나누어서 개발하자는 거죠.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기능별로 나누어서 각 기능별로 모듈화 시켜서 이제 최종 프로그램에서는 그 나누어진 모듈을 결합해서 만들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듈화를 하는 목적이 프로젝트에서 좀 기능별로 세분화시켜서 개발하고 이제 그거를 조립해서 최종 프로젝트를 만들자. 매우 객체지향적인 어떤 개념을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듈이 하나씩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서버 프로젝트.